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 동안의 암호화폐 시장 이슈들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전화로만 목소리를 항상 듣다가 요즘 이 가상자산 시장계가 이만큼 핫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저희가 기자님을 한번 스튜디오에 좀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자님도 코인 투자 해보셨나요?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요새 그럼 어떠세요? 한 20% 정도 손실을 보고 있더라고요. 네. 뭐 비투를 하시거나 그러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네, 다행입니다. 루나도 한 50 정도 넣어놨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금액까지 말씀하시면. 예. 그러시군요. 근데 아무래도 취재를 하시려면 네. 이렇게 좀 경험상 투자를 해볼 필요도 약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거 보면 네. 왜 이렇게 내려가나 이렇게 좀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시장 흐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급락하니까 이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 흐름은 어떤가요? 예, 비트코인은 루나 사태가 시작된 지난 9일 이후로 한 10% 하락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26,000달러대까지 20% 가까이 내려갔다가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는 3만 달러 정도로 전일 대비 3%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네. 이더리움은 지난 9일 이후로 20% 넘게 내렸다가 오늘 3.5%가량 다시 올랐고요. 리플을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도 루나 사태가 터진 이후로 20-30% 내렸다가 오늘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심리도 조금씩 회복하는 추세인데요. 두나무가 만든 공포 탐욕 지수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따르면 그저께 21.7%, 그러니까 이게 0에서 20까지는 매우 공포 상태를 의미하고요. 20에서 40까지는 공포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요. 네. 그저께 21.7로 이렇게 최근 한 달간 저점을 찍으면서 매우 공포 단계에 근접을 했다가 네. 지금은 31로 공포 단계 한 중간쯤에 다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이제 거래량이나 가격 변동성을 참고해서 만든 지표인데요. 네.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이제 급하게 암호화폐를 매도를 하다 보니까 네. 공포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슈도 저희가 안 짚을 수가 없죠. 이른바 테라 사태, 루나 사태 지금 뭐 계속해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면 다들 이제 공포 심리가 커지니까 뭐 투자를 안 하게 되거나 하려던 분들도 멈칫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번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무려 18만여 명 투자자가 루나에 몰렸다고요? 예, 루나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지난 6일 10만 명에서 15일 28만 명까지 늘었는데요. 네. 28만 명 중에서 그러니까 3명 중 2명은 폭락장에서 단타를 노리고 진입을 한 겁니다. 네네. 7일부터 테라가 1달러 이하로 가치가 내려가면서 그 이후로 루나랑 같이 폭락을 했는데도 오히려 루나 보유자는 더 늘었습니다. 네.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루나의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한 7일 오후부터 루나를 매수하기 시작했고요. 네. 하지만 루나도 7일 오전 1시 80달러에서 일주일 만에 0.0001달러가 됐습니다. 당연히 투자자들의 손실폭도 많이 커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네. 12일 1시 루나 가격이 53달러에서 그날 밤 11시 29달러로 떨어졌고요. 네. 그 이후에도 하락을 이어나가면서 15일 밤 10시에는 0.00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99.9% 폭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말까지는 9만 명이 이제 투자를 했는데 네. 이제 28만 명이니까 그만큼 투자자들의 손실도 굉장히 컸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주식도 그렇잖아요. 근데 가격이 폭락하면 지금이 오히려 들어갈 타이밍이다라고 하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코인계도 그러면 비슷한 개념으로 다들 이렇게 투자를 들어가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 주식 시장에 네. 정리 매매 기간이라고 있는데요. 네. 상장 폐지가
그 상장 폐지가 결정된 종목에 대해서 네. 일주일 가량 그 이제 투자자들한테 팔고 나오라는 그런 시그널인 거죠. 그 네네. 기간이 있는데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이제 루나에 대해서 네. 다들 상장 폐지를 결정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기간 사이에 그 투자자들이 이제 적립 매매 기간 동안에 주식 시장도 적립 매매 기간 동안에 그런 일종의 가두리 형태가 되면서 네. 이제 투기가 굉장히 거래량도 늘고 투기량도 굉장히 성행을 하거든요. 네네. 일종의 폭탄 돌리기라고 보면 됩니다. 네. 똑같은 구조로 이제 코인 시장에서도 그런 종류의 아. 이제 폭탄 돌리기가 나타난 겁니다. 그걸 상패 빔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상태 빔은 이제 뭐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장 폐지가 확정된 코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네. 코인의 입출금이 막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 시장이랑은 조금 다른 게 네. 같은 코인이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거래소에서 가격이 연동이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 코인의 입출금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네.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코인의 입출금이 막히는 순간 네. 이게 일종의 뭐 가두리라고 부르죠. 네네. 그러니까 가격이 다른 거래소들이랑 같이 움직이지 않고 별개로 움직이는군요. 예. 그 거래소 안에 갇히니까 예, 맞습니다. 거래소별로 이제 가격이 달라지게 되는 거네요. 예, 네. 그러니까 한 거래소에 머무르는 코인의 양도 적다 보니까 네. 이게 조금만 사들여도 가격이 폭등하는 거래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세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뭐 거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분들 뭐 한 두세 명의 힘만으로도 가격이 좀 오르는 모습을 취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패빔이 발생을 하면서 네. 이제 개미 투자자들도 거기에 이제 혹해서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개미 투자를 사자마자 떨어지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손실을 또 유발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이 테라 루나 사태 때문에 그 2030 세대, 그러니까 특히 이런 뭐 주식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워낙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이 투자 열풍이 지금도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2030 세대 소실이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여기 기자님들 살짝 포함이 돼 있고 자 그러면 일단 금융당국도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손실 보상이나 뭐 관련한 금융당국의 입장이 좀 나온 게 있나요?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는 네. 저도 뭐 전화로 물어보고 하긴 했는데 네. 뭐 현실적으로는 이게 당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보상할 근거도 법적 근거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아니면 이게 임의로 그런 걸 보통 이렇게 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다거나 네.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이제 법에서 위임한 것만 그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법에는 가상자산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 혹은 코인 자체 결함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는 그런 법적 근거, 위임을 하는 그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당국이나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도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손실 보상을 하라는 이제 지시가 내려오면 억울할 수도 있는 게 네. 작년 5월부터 당국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네. 제일 먼저 팝업창이 뜨는데 네. 투자자들의 손실은 이제 투자자 본인에게 있고 손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라. 언제든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안내가 나오거든요. 네. 다들 잘 안 읽으시고 이제 다음부터 안 뜨는 걸로 이렇게 해놓고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이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했고 네. 그리고 투자는 늘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라는 거를 사실 뭐 주식도 그렇고 뭐 모든 데서 다 경고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법적 근거를 놓고 봐도 금융당국이 보상할 권한이나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 국고에서 돈을 꺼내서 이제 보상을 해야 되거나 네. 아니면 거래소의 자금을 뭐 보상을 해준다던가 뭐 네. 그런 식이 되어야 하는데 네. 거래소 자금도 사실
민간인들의 그렇죠. 돈이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당국이 마음대로 돈을 이렇게 하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뭐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딱히 그렇습니다.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번 사태의 장본인이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그리고 테라폼랩스에 대해서 국세청이 법인세랑 소득세를 추징했는데 거의 1,000억 원 이상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가요? 나 일단 금액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는 세무조사 결과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과세 대상이 되는 전체 금액인데요. 그 1,500억 원에 대해서 법인세가 440억, 개인소득세가 40억 원이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세청이 당시에 문제를 삼았던 게 이제 테라폼랩스가 싱가포르 법인인 이제 새로운 재단을 그때 만든다고 했었거든요. 네. 거기 해외 법인으로 가상자산을 보내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네. 세금을 탈루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 작년 12월 이후로도 이 국세청이 문제 삼은 세금 탈루에 대해서 네. 똑같은 행위를 반복을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국세청이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라는 이제 싱가포르 법인으로 그 가상자산을 이제 송금한 거를 문제를 삼았는데 네. 작년 2월이랑 3월에도 똑같이 이제 테라에서 무상 증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현지 싱가포르 법인에서 가상자산을 또 사들여서 다시 팔기도 하고 네. 뭐 그런 행위들이 반복이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국세청이 이제 생각하는 추징금도 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좀 하나 더 드려야 되는데 네네. 이게 테라폼랩스가 우리가 보통 기사에서 테라폼랩스를 하나로 부르는데 네. 사실은 테라폼랩스가 두 개더라고요. 하나는 그 하나는 이제 약간 모회사 지주 역할을 하는 테라폼랩스가 싱가포르에 있었고 네.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을 보내서 거래를 하는 테라폼랩스가 버진 아일랜드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법인 모두 싱가포르와 버진 아일랜드에 있지만 국세청이 법인세법상 보통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과세를 할 때 고정사업장의 단위로 이제 과세를 하는데 네. 실제 해외에서 조세를 회피를 하는 케이스들이 이제 2000년대부터 많아지다 보니까 네.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 관리 장소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 최고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거나 내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이제 아니면 거주자거나 실질적인 사무소가 한국에 있거나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네. 이제 그런 버진 아일랜드와 싱가포르에 있는 테라폼랩스도 내국 법인으로 간 겁니다. 적용을 받는다. 네. 내국 법인으로 보게 되면 네. 이제 가상자산을 이제 그 거래를 하면서 낸 소득이나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 모두 각각 법인세와 소득세로 부과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법인으로 이제 보낼 때도 그 행위에 대해서 증여 행위로 보면서 이제 개인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가 똑같이 부과가 되거든요. 증여세랑 똑같이. 네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1,000억 원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뭐 추징금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도 2월에도 12월 이후에도 같은 행위들이 계속 반복이 됐고 또 하나 보고 있는 건 이제 그 해외 법인 고세 피난처에 있는 법인에서 유보소득이라고 해서 국내 법인으로 안 가져오고 그냥 계속 거기다가 두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현지 세법을 적용을 받거나 뭐 그러려는 목적에서 이제 근데 그렇다 보니까 법인세법상 이 조세 회피 목적이 분명한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세법으로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실제로 유보소득이
그 뭐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라고 하는 싱가포르 법인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권 대표도 있다 거기에 이제 유보 소득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거기다가 이제 아까 실질적 관리 장소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서 네. 실질적인 이제 관리가 한국에서 이루어지면 그 음. 법인도 한국 법인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같은 경우도 대표가 권도영 대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도 내국 법인으로 보게 되면 네. 거기에 대해서도 또 추가 과세가 이루어질 수 그렇겠네요.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네. 이제 추징금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 네. 이미 1,000억 원이 되긴 했습니다만. 예. 네. 자, 권도영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권 대표 얘기도 조금 더 해보면 사실 네. 지난 시간에도 기자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새 코인 발행을 계획을 했다라는 얘기를 권도영 대표가 네. 얘기를 했다는 지난주에 소식을 전해주셨었는데 어찌됐건 상황이 이런데도 권 대표는 새 코인 발행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테라 2.0이라고 부르는데요. 18일에 권 대표가 본인의 트윗을 통해서 새로운 테라를 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 투표 앞두고 있다고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었어요. 네. 맞아요. 이제 투표를 지금 18일부터 6일 동안 진행을 하는 건데 네. 이미 이제 찬성률이 높아서 네. 이제 통과되는 건 기정사실화된 상태고요. 그렇군요. 네. 이게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게 네. 실질적으로 그 테라 운영에 참여하는 운영진 혹은 검증인 밸리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네. 초기 투자자들이나 이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행사할 수 있는 투표가 1인당 한 표가 아니라 네. 이제 그 루나가 기존 루나의 그 지분만큼 네. 투표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이 대형 투자자들한테 딱 유리한 구조로 투표가 설계가 돼 있는 거네요. 예. 근데 이제 테라 리서치 포럼이라고 해서 네. 16일에 이제 그 개발자들이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투표를 한번 했었는데 네. 거기서는 이미 반대율이 92%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코인 만들지 말고 네. 기존 루나를 이제 권 대표와 테라 부담으로 다 사들여서 이제 루나 공급량을 줄여서 루나 가격 다시 띄우고 네. 손실에 대한 부담은 권 대표랑 테라가 해라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메시지였는데요. 네. 이제 뭐 업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권 대표와 테라 폼랩스가 이제 폭락한 루나에 대해서 이제 소각을 할 만큼 그런 자금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본인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이제 자기들도 이제 불가피하니까 네. 일단 투표를 진행을 한 거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고 어쨌거나 아마 이 안건이 통과가 될 건데 네. 또 이 안건에 또 문제가 있는 게 네. 그 권 대표가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들고 연 7% 이자를 또 새 테라로 주는 디파이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새 테라와 루나의 이제 시가총액을 또 불리는 그 일종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 연 7% 이자를 새 테라로 돌려주겠다. 이게 앞서 이제 테라와 루나의 시총을 이제 전 세계 코인 8위로 끌어올렸던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연 20%를 줬던 그 디파이가 이제 기본 모델인데요. 다른 거는 이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루나 권도영 대표와 그러니까 기존 루나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에서 실제로 이런 류의 디파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건가? 그러니까 어떻게 믿느냐? 그다음에 이렇게 새 테라를 만들어서 또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들겠다고 한 건데
이 탈중앙거래소에서 테라가 또 거래되기 시작하면 네, 그만큼 테라 활용성이 더 커지고 그렇죠. 더 시가총액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새로운 루나 사태가 터졌을 때 또 문제를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새 테라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비난 여론이 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